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K리그1 스쿼드 분석 두 번째 팀, 지난 시즌 2위를 차지한 전북 현대의 시간입니다. K리그 6연패에 실패한 전북, 올겨울 절치부심에 나섰습니다. 겨울 이적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팀이었고요. 그만큼 또 많은 선수를 더하면서 스쿼드를 확 바꿨습니다. 과연 전북이 K리그 탈환에 성공할 수 있을 전력일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올겨울 인앤아웃부터 보겠습니다. 폭풍 영입을 한 만큼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 입대한 김진규, 김준홍, 그리고 일본으로 떠난 송범근, 후반기 에이스 역할을 한 바로우의 이적이 아쉽지만 데려온 선수들의 폭이 어마어마한데요. 일단 외국인 선수는 하파엘, 안드레, 아마노 3명이 새롭게 가세했고 측면에 이동준, 삼선에 김건웅, 오재혁, 이수빈이 더해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토록 원했던 정태욱을 손에 넣었고요. 네. K리그2의 조현우라고 불렸던 정민기까지 가세했습니다. 임대에서 돌아온 김정훈, 이주용, 이용까지 더해지면서 몇몇 포지션의 경우는 더블 스쿼드를 넘어 트리플 스쿼드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맞아요. 김보경, 최보경, 투보경이 떠나면서 지난 몇 년간 이어온 세대 교체가 더욱 가속화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번 전북의 겨울 이적 시장은 폭풍 영입과 세대 교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영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몇몇 선수들의 추가 방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포지션별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골키퍼부터 보겠습니다. 정민기와 김정훈이 들어왔고요. 송범근, 이범수, 김준홍이 떠났습니다. 역대급 변화라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지난 시즌 넘버 1, 2, 3가 다 떠났습니다. 이런 적이 한번 K리그사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례적인데 지난 몇 년간 전북 골문을 든든히 지켜주는 송범근이 재계약에 실패하면서 일본 쇼난 벨마레로 이적을 했죠. 네. 송범근은 평가가 조금 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조현우와 항상 K리그1 최고 골키퍼 경쟁을 했던 최고 수준의 골키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백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범수 넘버 2 이범수 선수도 지난 시즌 나왔던 경기에서는 확실히 제 몫을 해냈고요. 김준홍 선수는 모두가 기대하던 유망주. 그래서 전북은 지난 시즌 최고 수준의 골문을 자랑했는데 올해 큰 변화가 왔습니다. 정민규와 김정훈이 새롭게 가세를 했는데 정민규는 뭐 K리그2 최고의 골키퍼로 불린 자원인데 슈퍼 세이브가 가능한 자원이라는 점에서 수비력이 워낙 강한 만큼 찬스를 많이 내주지 않는 전북에 어울리는 자원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또 경험이 없잖아요. 일단 K리그 경험이 없는 데다가 전북과 같은 팀에서 바로 넘버원으로 뛴다는 게 심리적 부담감이 상당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정훈은 상무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넘버2로 아주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는데 이 선수가 22세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정민기가 기대만큼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22세 카드도 해결할 겸 넘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3번 골키퍼 자리에 이렇다 할 선수가 없어서 전북은 추가 영입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안 되면 B팀에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개인적으로 올 시즌 골키퍼가 전북의 성패를 결정할 가장 큰 변수라고 봅니다. 네, 센터백 보겠습니다. 정태욱이 들어왔고 최보경이 나갔습니다. 중앙 수비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확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전북이 지난 시즌 중앙의 고민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겨울부터 뭐 여러 선수들을 물망에 올려놓고 영입을 시도했지만 다 실패하면서 뭐 윤영선을 긴급 수혈하기도 하고 박진섭을 센터백으로 전환시키기도 했는데 여기에 또 시즌 중반에 홍정호까지 다치고요. 다행히 박진섭, 윤영선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전북은 올겨울 이지 자리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마침내 정태욱을 품었습니다.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정태욱 선수 김성식 감독의 부임 첫 해부터 원했던 선수거든요. 그렇죠. 올겨울도 뭐 박지수, 밀로스 같은 선수들이 거론됐지만 1번은 무조건 정태욱이었습니다. 당장 이 센터백 포지션을 보강하려는 측면도 있었지만 세대 교체를 완성하겠다는 측면이 상당히 컸거든요. 정태욱이 영입된 데다가 여기다가 또 당초만 하더라도 무조건 군에 갈 줄 알았던 박진섭이 잔류를 하게 되면서 숫자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여기에 또 김건웅 선수도 센터백이 가능한 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리그 최고의 센터백 중 하나인 홍정호까지 있고 물론 이 홍정호 선수 작지 않은 나이에다가 이 아킬레스를 다쳤다는 점에서 여기가 나이 들어서 다치면 좀 문제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래 걸리죠. 낫는데도. 전부 이 숫자를 늘릴 계획이었는데 완벽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양과질에서 최고 수준의 중앙 라인 갖게 됐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센터백 자원 전원이 오른발잡이거든요. 그런가? 물론 왼쪽에 설 수 있는 선수들도 많지만 빌드업 측면에서 사실 왼쪽에 왼발잡이가 있는 게 좋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측면 수비 보겠습니다. 이주용과 이용이 돌아왔고요.
나간 선수는 없습니다. 측면 수비는 임대생들이 복귀하면서 백업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 전북 측면 수비 아킬레스건이 백업이었습니다. 마땅한 자원이 없어서 김진수, 김문환이 거의 좀 노예처럼 뛰는 상황이었는데 이주용과 이용이 돌아와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이용, 최철순이 있는 오른쪽 백업이 나이가 많다는 게 문제지만 그래도 올 시즌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선발은 뭐 K리그 최고죠. 카타르 월드컵 주전 풀백 김진수, 김문환이 건재합니다. 둘 다 뭐 공수를 겸비한 최고의 자원이라 전북의 가장 큰 자랑 중 하나인데 다만 왼쪽은 김진수가 올여름 임대가 만료된다는 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나스르의 선택에 달릴 것 같은데 일단 김진수도 돌아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외국인 쿼터 문제도 있고 해서 잔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전북은 만약 김진수가 떠난다면 이주용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고요. 박진성의 성장세가 더딘 만큼 때에 따라서는 김문환이 왼쪽에 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전 라인 그리고 숫자 면에서는 괜찮아 보이는 게 풀백 자원입니다. 네, 수비형 미드필더도 변화가 많습니다. 김건웅, 이수빈이 들어왔고요. 김진규, 장윤호가 떠났습니다. 삼선은 올해 전북이 가장 든든한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요. 네. 김진규가 군입대를 하긴 했지만 김건웅과 이수빈이 가세하고 또 여기 오지학 선수까지 뭐 이 자리 뛸 수 있거든요. 네. 김사식 감독은 세계 대회를 노리기 위해서 중앙 쪽 숫자가 항상 부족하다는 중요하다는 판단을 항상 하거든요. 여기 세대 교체를 추진하던 중에 수준급 자원들이 나오면서 에이 다 품어 이렇게 돼버렸어요. 네. 알려진 대로 김건웅 지난해부터 전북이 원했던 선수고요. 이수빈은 나이도 어리고 전북에서 임대로 전북 문화를 경험했다는 선수 경험했다는 측면에서 이 어드밴티지가 있는 자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수 본인은 굉장히 전북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했다고 맞아요. 알려졌습니다. 네, 네. 이 둘의 가세로 기존의 백승호, 맹성우, 유재문의 수준급 선수들을 중앙에 5명이나 보유하게 됐어요. 네. 말씀드린 대로 뭐 오재혁도 이 자리에 뛸 수 있기 때문에 6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비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 김사식 감독이 삼선 자원 잘 키우기로 유명하거든요. 김건우, 이수빈이 얼마나 성장하는지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백승호, 맹성웅이 주전으로 유력하고요. 특히 백승호는 전북에도 많지 않은 기술 좋은 삼선 자원이라는 점에서 수비형 미드필드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야, 지금 언급한 선수 중에 몇 명은 출전 명단에 들지 못하겠네요. 그렇죠. 아, 정말 튼튼한 스쿼드를 구축을 했습니다. 공미 보겠습니다. 아마노, 오재혁 그리고 나간 선수는 김보경 선수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 역시 아마노의 가세가 눈에 띕니다. 네. 사실 쿠니모토 이탈 이후로 전북의 고민이 중앙 쪽에서 이 창의성 있게 공격을 풀어가 나가줄 선수가 없다는 점이었는데 아마노의 가세로 이 고민을 털게 됐습니다. 유형은 다르지만 오재혁도 일단 이 자리에 좀 분류를 했거든요. 오재혁 선수 박투박 유형이긴 한데 수미보다는 공격 쪽의 재능을 보이는 선수라 3미들에서도 앞에 설 공산이 좀 크거든요. 오랜 기간 공미 역할을 해줬던 김보경이 떠나긴 했지만 최근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세대 교체를 가속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이적으로 보이고요. 전북은 아마노, 오재혁의 기존의 강상윤, 이승기까지 포함해서 리그를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강상윤이 더 성장했을 경우 백업 이상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을 전망이고요. 이승기는 지금처럼 또 조커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파엘과 안드레도 이 자리 소화가 가능하거든요. 지난 시즌보다는 확실히 공미 자리가 좋아졌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팀도 그러네요. 계속 나오네요. 네, 외국인 선수 빼고 얘기했을 때도 지금 네. 베스트 11이 머리 그려지는데 여기 하파일과 안드레까지 있다니 정말 좀 스쿼드가 좀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측면 공격수 보겠습니다. 이동준, 안드레, 이성윤, 엄승민이 들어왔고 바로 이윤건이 떠났습니다. 측면은 이동준의 가세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전북이 지난해 가장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측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아쉬웠는데 기복도 있었고 네, 전북의 힘 중 하나가 측면 자원들의 득점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후반 15분에 딱 바꿔서 상대팀이 쫓아올 만하면 여기서 마무리 지어서 끝내버리는 그게 전북의 굉장히 패턴이었는데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가라앉으면서 공격의 폭발력이 뚝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돌파력과 득점력을 갖춘 이동준이 가세하면서 전북 측면이 다시 한번 힘을 얻었습니다. 최근에 이 전북 관계자한테 들었는데 이동준 진짜 빠르다 이 소리 저한테 하더라고요. 예. 물론 지난 시즌 후반기 완벽한 에이스 역할을 해줬던 바로의 이탈이 커 보이긴 하지만 네. 안드레를 데려오면서 어느 정도 공백을 메웠습니다. 안드레가 바로우랑은 다른 유형이고 또 최근에 폼이 좀 썩 좋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마 바로의 존재가 좀 더 아쉬울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안드레가 K리그에서 검증을 마쳤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쇄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문선민, 송민규의 부활도 전북에서 기대하는 부분이고요. 이동준이 어쨌든 1년 가까이 뛰지 못했고 바로가 이탈했던 점이 변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지난 시즌 이상의 전력을 구축한 측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트라이커 보겠습니다. 하파엘 실바가 들어왔고 이근호가 떠났습니다.
스트라이커진은 뭐 K리그 최정상급 전력을 구축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일루첸코가 떠났고 구스타보가 부진하면서 득점력에 상당한 문제가 생겼던 전북이라 이 자리에 많은 신경을 썼는데요. 하파엘은 뭐 건강만 담보하면 아시아 정상급 공격수라고 봐야 됩니다. 일본, 중국에서 뭐 검증을 마쳤고요. 다른 에이전트들한테 물어봐도 급이 다른 선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다만 무릎이 시한폭탄이고 또 무릎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 이 부분이 계속해서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구스타보는 영입 제한이 있었지만 일단 본인이 잔류를 택했고요. 물론 아직 떠날 가능성이 남아 있긴 합니다. 일단 전북은 안고 가는 분위기예요. 무엇보다 조규성의 잔류는 어떤 영입보다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 시즌 득점왕에 또 월드컵 버프까지 지금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규성이 전반기 전북 공격의 핵이 될 전망인데요. 일단 전북이 여름에 보내주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거든요. 조규성 역시 전반기에 더 잘해야겠다는 확실한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세 선수가 모두 유형이 달라요. 조규성 많이 뛰고 뭐 이렇고 구스타보 높이가 있고 하파엘 기술적인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김성식 감독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고요. 때에 따라 안드레가 최전방에 설 수 있고 또 지난 시즌 후반기에는 원톱으로 송민기가 좋은 모습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전북의 최전방은 걱정이 없을 전망입니다. 22세 자원은 어떨까요? 22세 자원으로는 오재혁, 김정훈, 강상윤, 박진성이 있습니다. 22세 지난 몇 년간 전북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어쨌든 송민기 선수를 22억에 품기도 하고 근데 이 송민기 선수가 이 연령대를 넘어가면서 다시 고민될 수 있었는데 일단 오재혁 영입으로 고민을 치렀습니다. 오재혁 선수 뭐 제2의 황인범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능력이 인정받고 있는데요. 전북이 과감한 배팅으로 이적료를 주고 오재혁을 품었죠. 그만큼 22세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요. 동시에 앞서 계속 이야기한 대로 세대 교체에 대한 카드도 되고요. 오재혁은 수준 높은 전북에서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평가도 있고 일단 많이 뛰는 유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용은 될 것 같은데 초반 부상 회복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오재혁이 일단 이 자리를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면 카드 하나는 확보하는 셈이고 앞서 언급한 대로 김정훈도 정민기 적응 여부에 따라서 전북 22세 카드 중 하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강상윤 선수 성장세에 따라서 지난 시즌보다는 더 많은 기회를 받을 수도 있고요. 전북은 일단 예년에 비해서는 22세 카드가 다양해지면서 고민을 더는 모습입니다. 오재혁이 키를 쥐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종합하면 전북은 확실히 지난 시즌 이상의 전력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언제나 그랬지만 전 포지션에 걸쳐서 지금 리그 최정상급의 스쿼드를 갖게 됐거든요. 특히 젊어졌다는 점에서 전북이 이전부터 하려고 했던 이 앞선에서부터 과감하게 하는 축구도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다는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재정적 여유도 갖고 있는 게 전북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역시 골키퍼가 될 것 같아요. 골문이 불안하면 이 경기력 전체가 불안해지거든요. 자원은 나쁘지 않지만 의문부호가 있다는 점이 큰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골키퍼 포지션만 잘 자리 잡는다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타이틀을 탈환할 수 있는 전력이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전북 스쿼드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 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